자, 여러분.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장터에 물건 하나 올라왔습니다. 이름하여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도 뛰고, 주가 기대감도 뛰고, 투자자 심장도 같이 뛰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런데요. 이걸 그냥 현대차가 로봇 회사 지분을 더 산다더라 이 정도로만 보면 핵심 양념을 빼고 국밥 먹는 겁니다. 안쪽을 들여다보면 현대차 그룹의 지분 정리, 현대글로비스 기대감, 그리고 언젠가 나올 수 있는 상장 카드까지 줄줄이 엮여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거 글로비스 하나 보고 어이쿠, 이거다 하고 뛰어가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현대차 그룹이 로봇판을 다시 까는 큰 그림으로 봐야 할까요? 오늘 물린자의 시선에서 과장 광고는 떼고 말맛은 살려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의 뚜껑부터 열어보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1년 6월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경영권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때 현대차 그룹이 지분 80%를 가져갔고요. 소프트뱅크 쪽은 20%를 남겨뒀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19일 이후 보도를 보면 현대차 그룹이 소프트뱅크가 들고 있는 잔여 지분 9.65%를 추가로 사들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나옵니다. 가격표요? 약 3억 2,500만 달러. 원화로 약 5천억 원 수준입니다. 5천억.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에게는 숫자만 봐도 손에 땀이 납니다. 하지만 그룹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로봇 사업, 이제 남의 손 덜 타게 정리 한번 해보자. 그리고 2026년 6월 22일부터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같은 주요 계열사들이 이 안건을 순차적으로 이사회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자, 여기서 관전 포인트 3가지 나갑니다. 첫째, 이 지분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느냐. 둘째, 현대글로비스가 진짜 주인공급으로 올라오느냐. 셋째, 상장이나 전략적 파트너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느냐. 이 3가지입니다. 여기서 냄새라는 건 소문 따라 매수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공시와 이사회 결과에서 확인할 신호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시장은 자꾸 현대글로비스를 쳐다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로봇이 돈을 벌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영화관에서 춤추는 것도 좋고 유튜브에서 백덤블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돈은 공장, 물류센터, 창고 이런 곳에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글로비스가 떠오릅니다. 물류회사니까요. 로봇이 물건 나르고 창고에서 움직이고 공장 안에서 돌아다닌다. 그림이 나오죠. 시장이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설명하기 쉽고 상상하기 쉽고 관련주로 엮기도 쉽습니다. 이미 지분도 보유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 기대감이 커지면 반응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바로 글로비스다. 끝.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그건 약장수 앞에서 첫 병만 보고 지갑 여는 것과 비슷합니다. 설명은 끝까지 들어야 합니다. 성분표도 봐야 하고 부작용도 봐야 합니다. 이 이슈는 글로비스 한 종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차 그룹이 로봇 사업을 어떤 구조로 키울지 보는 문제입니다. 즉, 글로비스 단독 공연인지 현대차 그룹 전체 합동 공연인지 아직 확인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잔여 지분을 정리해서 100%에 가까운 통제 구조를 만들면 뭐가 좋아질까요?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월세 살던 집이 내 집이 되는 느낌입니다. 월세 살 때는 벽에 못 하나 박아도 괜히 눈치 보입니다. 형광등 하나 바꿔도 이거 말해야 하나 싶습니다. 그런데 내 집이면요? 구조도 바꾸고 인테리어도 하고 손님도 부릅니다. 물론 대출 문자 오면 다시 겸손해집니다. 그건 별도 문제입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지분 구조가 단순해지면 선택지가 늘어납니다.
상장 구조를 짤 수도 있고, 외부 전략적 투자자를 붙일 수도 있고, 계열사별 역할도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현대차는 제조 현장, 기아는 생산 적용, 모비스는 부품과 센서, 글로비스는 물류와 운영 효율화. 이런 식으로 판을 깔 수 있습니다. 특히 보스턴 다이내믹스처럼 기대감은 크지만 숫자로 증명해야 하는 회사는 의사결정 속도가 중요합니다. 로봇이 뛰는 건 멋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진짜 묻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 돈은 언제 법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지분 정리와 사업 구조 정리가 같이 가야 합니다. 자, 다시 글로비스입니다. 글로비스는 분명 맛있는 재료입니다. 로봇, 물류, 자동화. 이 세 단어를 한 냄비에 넣으면 시장이 좋아하는 국물이 나옵니다. 물류센터에서 로봇을 쓰고, 공장에서 로봇을 쓰고, 운영 효율이 올라간다. 듣기 좋습니다. 이해도 쉽습니다. 주식시장은 가끔 어려운 숫자보다 쉬운 이야기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가치도 시장이 비교적 직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비스가 관심을 받는 건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 하나 드립니다. 좋은 스토리와 좋은 매수 타이밍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스토리는 맛있어 보여도 너무 뜨거울 때 급하게 먹으면 입천장 먼저 데입니다. 주식도 비슷합니다. 모든 기대를 글로비스 한쪽 바구니에만 담는 건 조심해야 합니다. 제조는 현대차와 기아, 부품과 센서는 현대모비스, 물류와 운영 효율화는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역할이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비스는 중요한 등장인물입니다. 하지만 아직 왕관을 씌우기에는 이릅니다. 왕관은 공시가 씌워주는 겁니다. 기대감이 씌워주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상장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사람들 귀가 쫑긋해지는 부분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언젠가 상장을 한다면? 당연히 시장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상장 시장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로봇이 멋있게 뛰고, 문 열고, 춤추는 영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영상은 박수를 받지만 상장은 숫자가 받쳐줘야 합니다. 자, 상장 전에 필요한 건 이런 겁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써봤더니 생산성이 좋아졌는가? 글로비스 물류망에서 써봤더니 비용이 줄었는가? 안전 문제는 개선됐는가? 반복 매출을 만들 수 있는가? 이런 데이터가 나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로봇 멋있죠? 는 홍보입니다. 우리 로봇이 현장에서 돈을 이렇게 아꼈습니다는 사업입니다. 상장 시장은 홍보도 보지만 결국 사업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확정된 상장 이야기를 쫓아가는 단계라기보다 상장이 가능해지는 조건들이 하나씩 맞춰지는지 보는 단계입니다. 지분 정리, 파트너십, 내부 적용 데이터, 시장 환경. 이 퍼즐이 맞아야 미국 상장 카드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이슈를 현대글로비스 수의 하나로만 보면 조금 좁습니다. 물론 글로비스가 눈에 들어오는 건 맞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북치고 있는 종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봐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소프트뱅크 자녀 지분 9.65%가 누구에게 얼마나 배분되는가. 둘째, 현대글로비스 역할이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사업으로 커지는가. 셋째, 아이포나 전략적 파트너 관련 힌트가 나오는가. 이 세 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속도 조절입니다. 기대감은 빠릅니다. 주가는 더 빠를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시와 실적은 느립니다. 기대감만 보고 뛰어가면 계좌가 로봇보다 먼저 춤출 수 있습니다. 춤추는 로봇은 귀엽지만 춤추는 계좌는 별로 귀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회 결과, 공시, 실제 사업 데이터.
이 세 가지를 확인하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결론은 이겁니다. 글로비스만 보면 좁고 현대차그룹 로봇 판짜기로 보면 넓습니다. 그리고 넓게 보되 확인은 차갑게 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물린자의 시선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콘텐츠는 투자 참고용 정보이며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며 투자 전 공시와 재무자료 등 원자료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